건양대병원의 유병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마그네슘 하면서 참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아연도 부족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섭취하면 또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섭취하면은 좋은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미네랄은 한 가지만 먹어서 그 작용보다는 상호작용하는 효과들이 더 크거든요. 따라서 마그네슘 때 공부하셨지만 칼슘하고 아마 그 관련이 돼 있었고요. 예. 아연은 오늘 이제 구리하고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 균형 있게 섭취를 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다 무너지는군요. 깨져가지고 결핍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알아볼 아연, 이것 역시 대표적인 그 결핍 미네랄이라고 저희들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아연. 네. 네. 주소가 적혀 있네요. 주로 사는 곳이 네. 말이죠. 쇠고기, 우유, 새우랑 같이 삽니다. 이곳에 살고. 예, 그리고 별명이 별명.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여러분께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주로 하는 일. 네. 면역력은 업시켜주고 중금속은 내려주고. 네. 아주 중요한 일을 하네요. 예, 그 아연이 생각보다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이제 저장도 하고 쓰이기도 하는데 그때 그 관여하는 것들이 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소의 촉매작용을 하는 게 아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단백질 합성하고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면역력 올린다는 것처럼 면역력하고 아주 관여를 하는데 그 T세포의 그 발달과 기능에 아주 관여를 해서 면역력에 관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네. 더불어서 그 메탈로 프로테인이라는 그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우리가 그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나 구리 같은 것들을 많이 들어오면 그거를 붙여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해독 역할을 하게 되는 예.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키를 주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풀 문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연의 별명을 맞히시는 거예요. 아연은 무슨 미네랄이다. 네. 글쎄, 무슨 해독 미네랄? 작용을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아연이 해독 미네랄? 또 놓치지 않으셨고. 네, 해독 미네랄. 해독 미네랄. 그럼 마그네슘은 그 천연 안정제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연은 흥분 미네랄. 세 흥분 가지. 미네랄. 흥분 미네랄. 흥분 미네랄. 너무 흥분하시네요, 지금. 아연은 네. 그 부유층 미네랄이다. 부유층? 왜냐하면 주소지가 다 고가만 부유층 미네랄이다. 자, 신문진 씨. 피부에도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응. 중금속을 다운시킨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미네랄? 그러니까 뭐 피부 미네랄? 뭐 피부 면역력을 좀 좋게 만드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열어볼까요? 성장 미네랄. 예. 성장 미네랄입니다. 즉, 이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합성하는 데도 영향을 주고 특히 성장 호르몬이나 성장 조절 호르몬의 그 신호가 가는데 그 아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발육하는 데 아주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핍됐을 때 문제된 예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1961년도에 이 중동 아시아 이쪽에 그 청소년들이 키가 잘 안 크는 예가 있어가지고 좀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이 먹는 음식 속에 이게 피틴산이 들어있는 시리얼을 자꾸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틴산은 아연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크지를 않는 현상을 발견돼서 그때부터 아연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알게 되었었죠. 두 번째 별명은 무엇일까요? 짜잔. 치료 미네랄. 예, 치료 미네랄이라고 그랬는데 아연이 무슨 치료에 쓰일까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는 많은 곳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면역 기능하고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영유아들이 설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사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가 아연 보충을 해주면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심지어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런 지속성 설사하는 어린아이들한테 치료제로서 인정을 받기까지 했었거든요. 더불어서 이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데도 면역 기능 개선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 나는데도 이런 그 환홍을 하는 이런 여드름에도 좀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염증이 생기는. 예, 네. 심지어는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그런 환자들을 먹게 되면 그 밖에서부터 오는 기회 감염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아주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별명은 특별히 또 우리 권 박사님께서 힌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람 카사노바 아시죠? 이 카사노바는 이것이 많은 음식을 즐기기로 유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연을 카사노바의 미네랄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카사노바 뭐 딱 나오지요? 네. 새신랑들 눈 반짝거리고. 네.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예, 카사노바 하면은 뭐 생각나는 게 예. 제가 뭐 간접적으로 이제 우유에 쇠고기 말아가지고 먹겠습니다. 아니 그냥 이대근 씨가 갑자기 제가 네. 그렇다면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무슨 미네랄? 힘. 성. 힘 미네랄. 성 미네랄. 네. 성미네랄. 얀도. 발음이 안 자, 그러면 공개해볼까요? 예. 예. 자, 역시. 역시. 대단한 미네랄이죠. 네, 그 아마 반짝거리는 것만큼 남성들의 관심이 많은 성미네랄인데요. 신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 관련되는데 그 태아를 갖고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태아가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아기가 크지 않게 되고 그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감염성 질환이나 이런 거 잘 걸리게 되죠. 특히 또 여성분 자체로도 그런 월경 관련된 불순이라든지 또 생리전 증후군 또는 폐경 이후에 그런 호르몬들하고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미네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성장 미네랄이고 치료 미네랄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